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고도 5,000m 상공을 날고 있는 여객기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비행기 옆구리가 통째로 뜯겨 나갑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승객들의 옷과 소지품이 진공청소기처럼 밖으로 빨려나가는 아비규환.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불과 2년 전인 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탑승객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겪어야 했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시나요? 이 끔찍한 사고를 낸 비행기의 제조사 보잉의 최고 경영자는 사고 직후 물러나면서 무려 450억 원이 넘는 퇴직금과 보너스를 챙겨갔다는 겁니다. 비행기 문짝이 날아가고 수백 명의 목숨이 위험했는데도 경영진은 돈방석에 앉은 채 여유롭게 회사를 떠난 거죠.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때 엔지니어들의 천국이라 불리며 인류 항공 기술의 상징이었던 보잉. 달에 인류를 보내는 아폴로 계획에 참여하고 747 전보제트기로 세계 여행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잉은 툭하면 부품이 떨어져 나가고 2026년인 현재까지도 737 맥스 기종의 배선 결함 문제로 비행기를 제때 납품하지 못해 주가가 폭락하는 동네 북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필름 기획, 오늘의 이야기는 완벽했던 기술 기업 보잉의 몰락입니다. 보잉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보잉은 철저히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경영진의 대부분이 항공공학자 출신이었고 비행기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죠. 보잉이 만든 비행기가 아니면 타지 않겠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보잉의 기술력은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할 때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었죠. 특히 747 여객기를 개발할 때는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품질의 타협이란 없었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생산 라인을 멈추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던 보잉은 어쩌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경쟁사였던 맥도넬 더글라스와의 합병이었습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는 민간 항공기 시장에서 철저히 도태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행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연구 투자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원가 절감과 주가 부양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니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 수 없었고 기술력이 떨어지니 비행기가 안 팔렸습니다. 결국 맥도넬 더글라스는 파산 위기에 몰려 보인 게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보잉이 맥도넬 더글라스를 돈 주고 샀는데 정작 합병된 회사의 핵심 경영진 자리는 맥도넬 더글라스 출신들이 모두 장악해버린 겁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의 최고 경영자였던 해리 스톤 사이퍼가 보잉의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는 더 이상 항공회사가 아니다. 비행기를 우연히 만들게 된 재무회사일 뿐이다.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비행기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엔지니어들의 학살이었습니다. 숫자만 쫓는 재무 출신 경영진들은 수십 년간 비행기를 만들어온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단순한 비용으로 취급했습니다. 경험 많은 수만 명의 기술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경영학 석사와 재무 전문가들로 채웠죠. 심지어 경영진은 비행기를 만드는 시애틀 공장이 노동자들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본사를 시카고의 고층 빌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생산 현장의 쇳소리와 기름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끔찍한 선언이었습니다. 경영진의 다음 목표는 극단적인 외주화였습니다. 보잉은 전통적으로 비행기 부품의 70%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깎아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재무팀의 계산으로는 부품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전 세계 하청업체에 가장 싼 값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개발하던 차세대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의 부품 70%를 전 세계 50가의 하청업체에 외주로 돌려버렸죠. 단순히 부품만 맡긴 것이 아니라 설계 권한까지 전부 넘겨버렸습니다. 부품 공장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설계까지 외주로 돌리면 원가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비행기의 품질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 세계 하청업체들이 각자 만들어온 부품들은 규격이 맞지 않아 조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부품과 일본에서 온 부품을 결합하려는데 볼트 구멍의 위치가 어긋나고 전선의 길이가 짧아서 비행기를 연결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비행기 납품은 예정보다 3년 이상 지연되었고 무리한 설계 변경 탓에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결함까지 발생해 전 세계 787 기종의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외주화를 통해 장구상의 인건비와 공장 유지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이렇게 아낀 돈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자사주를 대거 매입해 보잉의 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경영진은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죠. 안정과 품질은 망가졌지만 재무제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부르고 맙니다. 2010년 경쟁사인 에어버스가 연비를 무려 15%나 획기적으로 개선한 A3 투제로너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에게 연비 15% 개선은 수익과 직결되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이 막대한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에어버스로 몰려가자 보잉은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쟁사가 혁신적인 새 비행기를 내놓으면 우리도 더 좋은 새 비행기를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재무중심의 보잉 경영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 비행기를 백지에서부터 완벽하게 개발하려면 15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주가가 떨어지고 경영진의 보너스도 날아갈 판이었죠. 그래서 보잉은 1960년대에 설계된 50년 된 낡은 737 기종의 뼈대에 억지로 거대한 신형 엔진을 구겨 넣는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끔찍한 혼종의 이름이 바로 737 맥스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버스의 비행기는 바퀴가 길어서 큰 엔진을 달아도 땅에 닿지 않았지만 보잉의 737은 바퀴가 짧아 큰 엔진을 달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위치를 날개 앞쪽으로 억지로 끌어올려 달았죠. 그러자 비행기의 공기역학적 무게중심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들리는 치명적인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기수가 너무 들리면 비행기는 양력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 기수가 멋대로 들리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비행기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정상이겠죠? 보잉은 설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바꾸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행기 출시 시기도 늦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아주 기괴하고 위험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MCAS라는 조정보조 소프트웨어를 몰래 탑재한 겁니다. 기수가 비정상적으로 들리면 조종사의 조작과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강제로 꼬리 날개를 움직여 기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항공사들이 비싼 시뮬레이터 훈련 비용을 쓰지 않게 만들려고 조종사들에게 이 소프트웨어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조종 매뉴얼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조종사도 모르는 소프트웨어가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종한다면 과연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요?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610편이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탑 승객 189명 전원 사망, 사고기의 센서 하나가 고장나면서 비행기는 기수가 들렸다고 착각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륙 직후부터 계속해서 기수를 끌어내리는 정체불명의 시스템과 사투를 벌였지만 매뉴얼에조차 없는 시스템을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주어진 대응 시간은 단 10초에 불과했죠. 하지만 보잉은 기계 결함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조종사들의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뒤인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이 똑같은 이유로 추락해 15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의 추락으로 총 346명의 억울한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원가 절감에 눈이 먼 경영진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이 끔찍한 참사 이후 보잉은 과연 뼈저리게 반성하고 기술 중심 회사로 돌아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46명이 목숨을 잃은 책임을 지고 데니스 뮤릴런버그 최고 경영자가 해고되었지만 회사를 떠나는 뮤릴런버그의 주머니에는 600억 원이 넘는 주식과 퇴직금이 꽂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구원투수로 등판한 데이브 카룬 역시 비용 절감으로 유명했던 전형적인 재무통 출신이었습니다. 카룬은 보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대신 여전히 주주달래기와 원가 절감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 몸통을 만드는 핵심 공장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를 진작에 매각해버린 탓에 하청업체가 불량 부품을 납품해도 제대로 걸러낼 검수 시스템조차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품질 검사관의 수까지 대폭 줄여버렸죠. 그 참담한 결과가 바로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문짝 탈락 사고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조립할 때 문짝을 고정해야 할 핵심 볼트 4개를 아예 끼우지도 않고 출고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부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되어 캔자스의 하청업체를 거쳐 워싱턴주 공장으로 넘어오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불량 리벳을 수리하기 위해 문짝을 열었다가 볼트를 다시 조이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비행기 제조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작업 기록 문서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볼트 4개를 안 조이고 출고한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생산 속도와 원가 절감이 안전보다 중요한 회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보잉의 내부 고발자들은 공장 노동자들이 생산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불량 부품을 재사용하고 공구들을 비행기 내부에 그대로 방치한 채 조립을 끝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폭로했습니다.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검사관과 엔지니어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부서에서 쫓겨났습니다. 엔지니어의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할당량을 채워 납품 대금을 받는데 급급한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럼 비행기 문짝이 통째로 날아가는 대형 사고를 친 뒤 경영진은 과연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또다시 똑같은 총흙이 반복되었습니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데이브 카룬 최고 경영자가 사임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무려 450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비행기 품질을 망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려도 임기 동안 비용을 줄이고 주가를 방어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는 기형적인 보상 시스템이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던 겁니다. 사고의 책임은 억울한 승객들과 현장 엔지니어들이 지고 돈은 최고 경영자가 가져가는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2026년인 지금 보잉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을까요? 현재 보잉은 새로운 최고 경영자 켈리 오트버그를 선임하고 과거 원가 절감을 위해 매각했던 부품사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를 막대한 돈을 들여 다시 인수하며 품질 관리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망가진 기업 문화를 고치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파괴된 엔지니어링 문화가 하루아침에 복구될 리는 없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기술의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죠. 실제로 2026년 3월인 지금 이 순간에도 보잉은 737 맥스 기종에서 또다시 배선 결함이 발견되어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과거처럼 한 달에 40대 이상의 비행기를 마음대로 찍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빚더미에 짓눌린 채 여전히 품질 문제라는 유령이 보잉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보잉이 내부 수습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보잉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 우리에게 대단히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제품의 본질인 기술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오직 재무제표의 숫자와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만 목숨을 거는 경영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낳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원가 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품질과 타협하며 제2의 보잉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숫자 노름으로는 결코 100년 기업의 명성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을 안전하게 나는 비행기는 엑셀 파일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 엔지니어들의 땀과 집요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필름 기획,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